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0월 2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1일인 화요일 밤늦게 러닝메이트 후보 간의 토론회가 CBS에서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JD 벤슨은 준비된 부통령 후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반면에 팀 월츠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CBS의 앵커인 노라가 팀 월츠를 돕기 위하여 JD 벤스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기후변화 아젠다에 대해서 사기 사건이라고 이야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지지를 한다고 하면 많은 기후 지지자들에게 반대로 돌아설 것이고, 지지를 안 한다고 하면 러닝메이트로서 대통령과 부통령 간의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JD 벤스는 역시 탁월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오하이오 상원답게 그는 기발한 역공을 시작하였는데, 기후 아젠다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면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민주당원들은 미국에 더 많은 에너지와 제조 생산 시설을 확충해야 하였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3국에서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지만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나라에 우리의 모든 산업을 아웃소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구의 지구온난화라든가 탄소 배출량을 늘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신들입니다.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쇼링 작전을 편을 들면서 이들에게 카말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의 경제정책 실패를 딱 꼬집어서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앵커와 팀 월츠는 그냥 눈만 껌뻑이고 있다가 이 주제가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다. 오죽에 남은 뉴욕타임즈조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JD 벤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헤드라인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뉴욕시장 에릭 아담스 기소 사건에 대하여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법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의 핸드폰 속에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해킹을 시도하였으나 1년 동안 비번이 없어서 풀지 못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기소는 일주일 전에 됐는데 그의 개인 휴대전화를 1년 전에 벌써 차압하였다고 하는 것은 1년 전부터 내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릭 아담스는 법정에서 나는 그 비번을 제공할 이유도 없고 또한 기억을 못합니다 하고 오리발을 딱 내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약 123억 달러의 불법 입국자 지원 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쓴 돈은 약 55억 달러로 밝혀지고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이 돈이 아직 남아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바가 없고, 123억은 원래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예산안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밝혀진 백악관과의 불화설이 에릭 아담스를 기소하기에 이르렀다는 많은 뉴스 매체의 보도가 있었는데, 과연 백악관과 에릭 아담스 간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건의 수사 시작은 일주일 전에 발표가 되었는데, 전학의 압수는 1년 전에 지나가는 차를 가로막고 FBI 요원들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보고 있자니 카말라 해리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 바이든의 등록번호를 이용하고 이름만 자기 이름으로 바꿔서 9천만 불을 인출한 사건이 생각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에서 9만 8천 건의 유권자 사기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주지사, 주법무부 장관, 주국무장관 3명이 2020년 대선과 2022년 중간선거에서 약 9만 8천 명의 유권자를 시민권 확인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에 대한 합당을 하는 것이 오늘 유출이 된 것입니다. 아리조나주는 1996년 이전에는 시민권 확인 없이 시민권자나 비시민권자가 똑같은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추가 확인이 없는 한 1996년 이전에 면허증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모두 투표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리조나주 DMV 즉 운전면허 등록소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대선이 다가오고 또한 다음 밸런스의 여러 후보자들이 나서고 있는 가운데서 자기들이 아리조나주에서 모든 권한을 잇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 사건에 의하여 재선거를 요구하거나 또한 선거 사기 사건으로 소송이 도래될 것이 우려된다고 하며 작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들통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DMV에서 추가 발표에 따르면 실제적으로 21만 8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2만 명을 추가적으로 누락한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2020년 사기 사건까지 어쩌면 주지사와 법무부 장관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재판을 받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AI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가 많은 용량의 또한 클린 에너지가 필요로 합니다. 즉 전기가 고압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오늘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회사와 20년의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회사는 3마일 아일랜드에 가동 중단하였던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하여 원전협회에 재가동 신청을 하였으며 재가동은 2028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승인 기간은 26년으로 2054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시자인 빌 게이츠는 실제적으로 청정에너지를 주장하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후 아젠다를 그가 지원하면서 원전 반대 운동을 펼쳐왔던 것인데 자기 회사에서 AI가 필요하니 결국은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결국은 고용량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원자력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재가동을 승인한 것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회사는 약 13억 달러를 들여서 835메가와트를 생산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20년 동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전 관련 주식들이 나스닥에서 20 내지 30%가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게 되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는 결국은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 에너지라고 하여 원전을 폐쇄했던 많은 나라들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1977년 이후로 47년 만에 대형 노동자 스트라이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트 코스트와 걸프만에 걸친 약 4만 5천 명의 부두 노동자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포커스를 귀족 노조들에 맞추고 있지만은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하역 노무자들은 자동화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있고 그들은 박봉의 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이 최근에 식료품 값이 2년 사이에 30% 이상이 다 뛰었습니다. 또한 자동차, 모든 물가가 조 바이든 4년 행정부가 25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물가 상승을 유발한 것입니다. 이들은 1977년부터 약자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만 야드는 해외 선사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LA 롱비치의 경우에도 가장 큰 컨테이너 야드를 한진이 소유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렇듯이 전 세계적인 빅쉽 회사인 에버그린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각 하역 장비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장기 임대차를 주다 보니 결국은 이들은 수많은 이익을 남겨서 자국으로 가져가고 미국의 노무자들은 힘들었던 것입니다. 누가 그들에게 데모를 한다고 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생존의 문제인데요.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